예, 어느덧 시간은 2월 중순을 넘어서 하순으로 갑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요. 금리도 그렇고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심란한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요. 투자의 방향성들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또 중심 잡아주실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신태상 인디 컨설팅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올해 어려운 1, 2월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주제부터 좀 보면요. 일단은 조정 이후에 상승을 모두가 바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글로벌 시장 흐름을 통해서 국내 증시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시장을 읽을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을 오늘 이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쉽게 예, 일단 경제 투자가 용어가 사람을 일단 이렇게 용기를 잃게 만들어가지고요. 예. 가능하면 우리가 그런 용어를 좀 적게 쓰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일단 미국의 1월 그 회의, 통화회의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에 따른 미국의 금리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대표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미 다 드러난 것처럼 속도를 올리겠다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금리 속도 올리겠다는 거는 일정 부분 시장에 반영되기는 했는데 그것이 작년 보면은 조금씩 흔들리는 정도가 약했다가 올 들어서 갑자기 흔들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성이 조금 생기긴 했는데 아직 긴축 발작의 면역은 안 끝났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경제 지표를 뭐 추린다고 하면 한 100개 정도도 추릴 수 있을걸요. 너무 많은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무엇을 시장 판단 지표로 볼 것인가. 오늘 핵심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실 건데요. 어떤 걸 보세요, 대표님은? 그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많죠. 사실 그 지표 중에 중요성을 따져보면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기준금리입니다, 사실. 예. 그리고 그 기간 스프레드라고 해서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국채 2개 이제 스프레드를 보면은 그게 이제 기준금리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경기 사이클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이제 강도를 좀 예측할 때 PMI 지수를 보면 그게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일반인들이 참고로 할 때 가장 좋은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심플하게 딱딱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면요. 벌써 뭐 스프레드 이런 단어 나오니까 아이 머리 아프다. PMI 많이 들으셨는데 주로 뭐 서구 시장이 금융시장이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나 추세들을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뭐 유럽의 그러니까 서구의 자본주의 시작된 게 뭐 동인도 회사 이런 게 1601년 이럴 때인데 우리는 임진왜란 끝나고 정신없을 때예요. 400년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죠. 시장을 읽는 흐름으로 기준 금리 중요하죠.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이, 그다음에 PMI, 구매관리자 지수 3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뭐 말할 것 없이 중요한데요. 기준금리를 활용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기준금리가 중요한 가장 주된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가의 그 경기 사이클에 가장 민감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 우리 사실 한국이 기준금리라고 알고 미국은 연방기금금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 그냥 통틀어서 연준이나 한은이 발표하는 걸 우리는 그냥 기준금리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통화정책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기준적인 금리를 말하는 건데 그 기준금리가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그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합니다. 이거는 뭐 시간 스프레드 기간 스프레드를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데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지표를 보는 게 좀 중요한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일단 경제 규모도 그렇고요. 자본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는 거는 참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앙은행 연준의 기준금리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 우리가 뭐 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에서야 원화가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돈이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다음 주 금토일가 있습니다. 한국 기준금리보다는 그러니까 글로벌 미국의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얘기하는 지표금리 핵심 지표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경제 규모로 놓고 보면 미국이 가장 커요. 우리나라는 극히 미비하거든요, 비중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기 사이클은 큰 흐름에서 흘러가는데 그 중에 가장 주체가 이제 3주체인 미국하고 유럽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 규모가 세 개가 다 큰데 예. 그 중에서도 그 자본시장에서 면밀하게 그 작동, 기준금리를 조작하고 그것이 자본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 연준이거든요. 그래서 네. 연준 쪽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매일 지금 하루하루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의 연방 기금금리, 그냥 기준금리라고 하겠습니다. 기준금리를 보여주는 건데 저 표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며 금리를 앞으로 지금 올리겠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저 표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가장 좋은 이유는 시각적으로 딱 눈에 보이거든요. 예. 일단.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짙은 색이 있고 환한 색이 있잖아요. 네. 이제 짙은 색이 경기가 수축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수축한 시기의 전후를 보면 연방 그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저거는 이제 경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행위거든요. 그건 모든 중앙은행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다가 일정 수준 내려간 뒤에 금리 상승이 안 일어나요. 한동안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등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추구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점 부근에 가게 되면 다시 이제 금리가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놓고 보면 이미 주시장이 굉장히 폭락할 때 기준금리를 유심히 쳐다보고 계셔야 돼요. 연방기금에. 그래야만 빨리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하락 강도가 줄거나 아니면 멈춰서면 그는 경기의 저점 부분을 이렇게 터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일정 부분의 기간 동안 금리 조절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저점을 터닝해서 일정 부분 회복 국면을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추구 전략이 일어나면 그거는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경제를 돌리는 기업과 가게 스스로 경제를 돌릴 수 있으니까 내가 개입을 빼도 되겠다. 이건 일정 부분 경기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과열되는 수준에 맞춰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준금리를 다시 내린다는 뜻은 이거 경기가 다시 수축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를 표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고점 언저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표에 보여주신 국면에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 이제 지표로만 보면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 금리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때 이제 정책을 써서 금리를 내리는 건데 다만 이제 변곡이 중요하겠죠. 지금 변곡점이라 지금은 그 이제 오르고 그 사이에 이제 덜커덩거림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가 금리를 계속 내리다 올리는 시점에 시장이 굉장히 덜커덩거리잖아요. 요 덜커덩거림을 설명하려면 좀 뭐가 필요한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욕조에다가 그 수박을 하나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박을. 수박이 뜨면 경기가 올라가는 거고 수박이 가라앉으면 경기가 내려가는 겁니다. 수박이 떠 있는데 이제 그 욕조 안에다 물을 계속 채우시면 어느 순간에 수박이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둥둥 뜨는데 그 욕조에 채워지는 물이 그게 사실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기도 하고 소비하려고 하는 의지, 투자하려고 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일정 부분 떠오르면 손으로 웬만큼 힘으로 누르지 않으면 밑으로 가라앉질 않아요, 수박이. 그렇죠. 이게 이제 거기서만 할 땐 불효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회복력이거든요. 경제 탄력.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 수준 어떤 압박들이 경기 사이클이 수축과 확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정 수준 차올라서 웬만큼 누르지 않으면 바닥으로 안 내려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가 확장 국면 안에 있을 때 발생하는 충격하고 바닥 국면에 있을 때 충격, 정점에 있을 때 충격은 각각 그 강도가 아니고 그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지금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슈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해서요. 대대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를 가해서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향후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 문제는 오미크론 상황이 점점 전파력은 세지만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파력이 센데 치명률도 델타 변이처럼 되는 변이가 발생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서는 네네. 지금은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의 나쁜 경우지만 지금 그거보다는 이제 경기나 금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네. 쉽게 가자고 해놓고 제가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표는요, 금리 장기 차트는 그 프레드라고 써 있었는데요. 네. 연준의 그 미국의 그 지방연은 그 어디죠? 잊어먹었네. 그 발표하는 거 프레드라는 그러니까 연준에서 운영하는 경제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들어가시면 좋은 자료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금리, 주요 금리의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그 차이거든요. 스프레드라는 건 차이예요, 차이.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10년 국채 수익률은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정점 먼저리에 가면은 투자자들의 그 위험 회피 현상도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3개월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하고 움직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패턴을 보면 기준금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면 상당히 좋은. 이게 장단기 금리차잖아요. 예, 10년물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매일 보고 있고 네. 보통은 뭐 2년물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대표님은 10년물과 3개월 국채를 보시는 건데요. 저 표가 그럼 금리 차인데 저게 한때는 그렇게 높았다가 저렇게 뭐 선에 이렇게 닿은 걸 동그라미 친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저것도 똑같이 짙은 색이 경기 수축 국면이거든요. 네. 그리고 가운데 쭉 X축은 제로라고 돼 있는데 저 제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가 경기 수축이 발생하기 좀 전에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저걸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저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그게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기 수축이 그 시차를 두고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차트를 보고 있으면 저 차트가 제로점 밑으로 내려갔다가 플러스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주식 사이클이 정점 언저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유동성 금리를 가지고 이제 시장의 어떤 유동성 판단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 요걸 가지고 이제 경기 상황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PMI를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하나의 차트를 더 봐야 되는데요. 네네네. 그 기준 금리하고 그 스프레드 금리를 같이 혼합해서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네. 데이터가.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가 네모 박스로 쳐놨잖아요. 파란색 차트가 금리 차트고 그다음에 이제 고동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이제 스프레드 차트인데 저 박스 그린들 잘 보시면 방향이 반대일 겁니다. 기준금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죠. 금리 차는 위로 빨리 올라가죠. 그러다가 방향이 두 개 다 쓰거나 방향이 전환돼요. 그러면 그게 정점을 지나서 저점으로 이렇게 터닝되는,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서 수축 국면으로 내려갔다가 회복 국면으로 다시 터닝하는 포인트가 저기예요. 그때가 그러면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서 수축 국면이 내려갔다가 끝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바로 저 시기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노릴 수 있는 시점인 거네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차트를 보면 기준금리가 갑자기 막 내려오고 있잖아요. 올리다가. 그런데 스프레드가 윗방향으로 막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저 때는 주식을 포지션을 상당히 줄여야 될 때. 그랬다가 나중에 반대 방향으로 스프레드가 쭉 올라갔다가 멈췄잖아요. 뭐 보면 그다음에 기준금리 쭉 내려가다 멈추잖아요. 그럼 그때는 위험 자산 포지션을 늘려야 될 때. 제가 빼먹었는데 표를 잘 봐주셨고요. PMI 구매관리자 지수라 그러잖아요. PMI는 왜 중요한 겁니까? 시장이 읽는데.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 그 주식의 탄력성을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그냥 단순히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가시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표가 화면에 뜨나요? 화면에 말씀하시면 표가 뜨면 우리가 이제 파란색 표로 돼 있는 게 그게 이제 PMI 지수거든요. 그게 이제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두 가지가 다 있고 빨간 거로 있는 게 S&P 500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근데 그 두 개 지표가 상당히 동일하게 움직이는 패턴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PMI 지수가 상단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S&P 500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상승 강도가 누그러진다는 뜻입니다. 상승 강도가. 그리고 저게 제로점 중앙에 있는 라인을 뚫고 내려가면 그거는 마이너스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향후에 PMI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흐름이 PMI 지수가 올라가는 방향인지 내려가는 방향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향후 주가의 상승 강도나 하락 강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을 읽는 여러 지표 가운데 신태상 대표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세 가지를 제한된 시간이지만 봤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잘 봤고요. 지금 그런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시장은 그러면 어디쯤 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최종 정리를 하면요. 지금은 아직 연준 발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2015년도 12월 달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시장이 한번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다시 한번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흔들렸던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 전에 흔들렸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기준금리 올린 다음에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한 번 흔들렸던 게 2018년도 QT를 하면서 대규모로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개가 같이 남아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하고 QT하고. 그래서 향후에 변동성의 시장이 한 번 더 올 거고, 그때 아마 매집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 번 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는 지표들도 굉장히 많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들을 얘기도 많지만 모든 걸 한 방에 끝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중요한 세 개의 지표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안도하면서 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 조금 더 확인할 지표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후에 모셔서 못다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 내용은 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태상 대표님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